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5일 금요일 교차로 유튜브 뉴스 첫 소식입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이해서 시카고에서도 추모의 자리가 마련됩니다. 시카고 세사모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4월 20일 오후 6시 글렌비에 위치한 시카고 기쁨의 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주최식은 한국의 유명 가수 홍순관 씨를 초청해서 추모 공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번 공연은 시카고 기쁨의 교회가 최근 구입한 교회 예배당에서 열리며 의미 있는 자리로 활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됐다고 합니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홍순관 씨의 노래를 사랑하는 분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의 참석을 당부드린다고 주최 측은 전했습니다. 공연 다음 날인 4월 21일 주일 교회 예배에서도 가수 홍순관 씨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시카고 세사모 관계자는 이번 추모 공연을 통해서 잔인한 세월을 지나온 가족들과 함께 슬픔을 나누고 그날의 기억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인기 복권 게임 파워볼의 잭팟이 3일 수요일 밤 추첨해서 대상자가 나오지 않아서 12억 3천만 달러로 치솟았습니다. 이는 파워볼 역사상 4번째로 큰 잭팟이며 미국 복권 역사상 8번째로 큰 상금입니다. 이번 수요일 추첨의 당첨자 번호는 11, 62, 65, 38, 41, 파워볼 15번이었지만 6개 숫자가 모두 일치하는 당첨 티켓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잭팟은 이전에 10억 9천만 달러에서 12억 3천만 달러로 뛰었습니다. 다음 파워볼 추첨은 토요일 밤에 진행될 예정이며 당첨자는 연금으로 상금을 받거나 약 5억 9,510만 달러에 달하는 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수요일 추첨에서는 1등 당첨자는 없었지만 9명의 플레이어가 5개 숫자를 맞춰서 각각 100만 달러를 획득했습니다. 파워볼 대상이 마지막으로 당첨된 것은 새해 첫날이며 이후 40차례 연속 추첨해서 잭팟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토요일엔 당첨자가 없으면 이는 파워볼 게임에서 잭팟 당첨자가 없는 가장 긴 연속 기록에 동률을 이루게 됩니다. 시카고강에서 오는 9월 22일 100년 만에 처음으로 야외 수영 행사가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는 500명의 수영 선수가 참가할 예정이며 목적은 불우한 청소년을 위한 수영 프로그램 및 근위축성 경화증 연구를 위한 기금 마련입니다. 주최 측은 해안경비대 승인을 받아서 12년간의 계획 끝에 개최된 이번 행사는 시카고의 수도권 물재생지구와 비영리 물혁신 허브인 커렌트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15분마다 수질을 검사하며 안전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행사 당일인 9월 22일에는 시카고강에서 모든 상업, 레저용 선박의 통행이 금지될 예정입니다. 시카고강 수영 행사의 수익금은 위험에 처한 청소년들을 위한 지역 수영 학습 프로그램에도 지원될 예정이며 노스웨스턴 대학교, 파인버그 의과대학의 근위축성 경화증 연구를 위한 기금도 모금됩니다. 시카고 한인의 최은주 회장은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4일까지 한국을 방문해서 부산시청, 재외동포청 등 주요 기관을 만나 시카고 한인사회와 한인회를 홍보하고 각종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일정에는 허재은 수석부회장과 이진 교육위원 등이 동참했습니다. 주요 방문 기관으로는 부산시청, 시카고 한인 차세대 노이킴 부산 피아노 콘서트, 부산시의회, 부산시 글로벌 도시재단,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협력센터, 재외동포청 등이 있었습니다. 이들 기관에서는 시카고 한인의 발전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대외동포청 이기철 청장과의 오찬에서는 재외동포용 교과서와 외국 교과서의 한국의 정치경제 발전상을 제대로 수록하는 것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이기철 청장은 교과서를 통한 한국의 홍보가 재외동포들의 지위 향상, 차세대의 자긍심 함양, 중소기업의 성장, 인류의 공동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외동포협력센터를 통해서 2024년에 청소년 모국 방문단 2,000명을 초대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8년에는 6,000명의 차세대를 모국으로 초대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최은주 회장은 현재 한인 차세대를 활성화시켜서 재외동포청의 프로젝트에 적극 동참할 뿐만 아니라 한인회관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시카고의 많은 단체들과 차세대가 한인회관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한인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지원도 요청했습니다. 미중서부 한국학교협의회 교재개발위원회가 청소년을 위한 미주 한인사 교재개발을 기념해서 청소년 역사 컨퍼런스 2024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한글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지난 2년 동안 개발한 교재를 커뮤니티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자리로 현재까지 17개 팀의 중고생들이
미주 한인 이민사 규제를 바탕으로 탐구하고 동영상을 제작해서 참여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행사는 2024년 4월 20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시카고 한인 문화회관 갤러리에서 열리며 참석을 원하는 분들은 제공된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미 중서부 한국학교 협의회 주도로 한인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커뮤니티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정장학회가 2024년도 제10기 장학생 20명을 선발합니다. 대상은 시카고 거주 혹은 근거를 둔 고교생이나 대학원생으로 기존 수혜자 유학생 또는 다른 장학재단 장학금 수요 여부와 관계없이 대학원 졸업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카고 인근 중서부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도 선발 대상입니다. 선발된 정장학생에게는 각각 $2,000씩 총 $4만 달러의 장학금이 수여됩니다. 지난 9년간 130명을 선발해 총 $26만 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정장학회는 한국에 거주한 한 독지가의 후원으로 도전의식을 갖고 미래 주역이 되고자 한계를 뛰어넘는 한인 2세들을 선발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장학생은 재정 지원 여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마감은 오는 5월 11일 토요일까지입니다. 장학생 명단과 수요식 장소는 5월 중순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발표됩니다. 선발된 장학생은 6월 중순으로 예정된 수요식에 반드시 참석하셔야 됩니다. 문의는 773-230-3165번 또는 astos59@gmail.com으로 하시면 됩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교차로 유튜브 뉴스 이어드립니다. 시카고의 금융지구가 새로운 주거지역으로 변모할 예정입니다. 브랜든 잔슨 시장은 3일 수요일 시카고 다운타운 라셀 스트리트상의 금융지구를 최신 주거지역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4가지 개발 제안에 대해서 1억 5,120만 달러의 납세자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전임 시장인 로리 라이프시 시작한 시카고 루프를 재구상하는 계획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시장이 선정한 4가지 제안은 도시의 중앙 비즈니스 지구에 총 5억 2,020만 달러를 투자해서 현재 대부분 비어있는 사무실 공간에 약 1,000채의 아파트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이 중 300채는 시카고 중 저소득층을 위해서 할당될 예정입니다. 이 계획은 시카고의 금융지구를 변화시키고 팬데믹 이후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루프의 경제 재개를 촉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잔슨 시장은 우리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야 하며 도시로서 우리는 창의적이고 협력적인 방식으로 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제안들은 시카고 금융지구의 미래를 재구성하고 저렴한 주택을 제공해서 도시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의 노력의 일환으로 제출됐습니다. 시의회는 이 제안들을 검토하고 승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리노이주에서는 아동 포르노 제작에 인공지능 AI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미지와 비디오가 AI로 생성된 경우에도 주의 아동 포르노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일리노이 법무부 장관 콰미 라울은 이 법안이 실제 어린이나 음란한 이미지를 포함된 아동 포르노물을 인공지능을 이용해 만드는 것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법안은 AI가 만든 특정 성적 이미지를 동의 없이 유포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라울 장관은 모든 아동 착취는 생존자와 그 가족이 평생 트라우마를 겪게 만드는 파괴적인 범죄가 될 수 있다며 우리는 포식자에게 책임을 물어서 생존자가 치유를 지원할 수 있는 정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일리노이주 하원 사법부 범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하원 전체 투표는 아직 예정되지 않았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아동 포르노 제작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최근 AI로 제작한 고등학생들의 누드 사진이 학생회에 배포돼서 경찰과 학교 관계자들이 조사에 나서는 바 있습니다. 또한 베버리힐스에서는 중학생 5명이 AI로 만든 동급생 누드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퇴학당했습니다. 미스터리 공포영화 스팅이 오는 4월 12일 전국에서 동시 개봉됩니다. 이 영화는 12살의 사춘기 소녀 샬롯이 허름한 아파트 건물에서 발견한 작은 거미를 애완용으로 키우면서 시작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샬롯은 이웃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는 원인을 찾던 중에 원인이 자신의 애완용 거미인 것을 알게 되고 인육을 갈구하는 거대한 괴물로 변한 거미에 맞서서 가족들의 생존을 위해서 필사적인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공포영화 팬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이번 영화 스팅은 공포와 스릴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화 스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화면과 같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 시장의 친환경차 판매 호조에 힘입어서 3월 및 1분기 기준 판매량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달 미국에서 총 76,920대를 판매해서 전년 동월 대비 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3월 기준으로 사상 최대 판매량입니다. 특히 전기차 판매는 100% 증가하는 등 친환경차 판매가 전체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아이오닉5는 58%, 투싼 플러그 하이브리드는 62%, 투싼 하이브리드는 48% 증가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올해 1분기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0.2% 증가한 18만 4,804대로 이 역시 1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아이오닉5의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증가한 것이 주요한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모든 차량이 호조를 보인 것은 아니며 산타페와 소나타는 각각 9% 감소했으며 엘란트라 판매량은 17% 줄었습니다. 현대차 미국 판매법인의 최고 경영자 랜디 파커는 현대차는 수상하는 제품을 계속 생산하고 있으며 특히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높다면서 팰리세이드, 코나, 아이오닉 영향으로 1분기 판매 실적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현대차의 럭셔리 브랜드 제네시스의 판매량은 같은 기간 14,777대로 전년 동기 대비 7.3%를 증가했습니다. 기아차는 1분기 미국에서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한 17만 9,621대를 판매했습니다. 이상 오늘 보내드린 교차로 유튜브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